네, 안녕하세요. 춘해보건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홍입니다. 오늘 산업체 여러분들과 제가 감히 무슨 강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또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바꾸려고 했는지, 그런 거와 관련된 성과를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들을 담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설명드리고 많은 산업체 인사분들의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개요, 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해보건대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산업체 인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1968년도에 개교해서 벌써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0여년간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미래 100년의 비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춘해보건대학입니다. 말 그대로 보건계열의 학과의 집중도가 91.7%로 전체 12개 학과 1개의 계열로 운영되고 있지만 4년제부터 시작해서 2년제까지 많은 학제를 가지고 있는 직업교육의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태생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비상을 위한 준비 단계인 춘해 4.0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아마 성과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역량들을 모아서 우리 춘해보건대학교는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혁신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TMP라고 하는 약어를 썼는데요. 굉장히 거창한 건 아니고요. 트리플, 3가지를 새롭게 바꾸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과거를 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잘했던 것과 잘못했던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게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졸업하는 그 시점, 졸업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 학습 능력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졸업 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들 TMP라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들도 그렇지만 대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전략과 인재상 핵심 역량, 학생들이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을 저희들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같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컬 GPS라는 단계별 성장할 수 있는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혁신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학력 인구 감소,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변화, 그 다음에 교육 수요자의 요구의 변화, 그 다음 지역사회 또는 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 전략을 4가지로 수립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혁신 전략을 교육과 산학협력과
기타 글로벌 역량의 변화에 주목하고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교육 혁신 영역에 가장 많은 프로그램과 가장 많은 예산, 가장 많은 집중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은 수는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평균 한 28개의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의 한 60%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3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도 보다시피 교육에 대해 60% 이상의 예산도 투입받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칼라, 뉴 칼라의 인재를 양성한다. 즉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칼라를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역량 기반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대학의 6대 핵심 역량이라고 앞에서 소개한 역량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을 조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옆에 나와 있듯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또 다른 트랙 기반 모듈식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것들과 연계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운영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그러면 만들었던 교육 시스템을 교육 혁신을 운영해야 되지 거라고 생각하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하고 적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미흡하게 되어 있던 핵심 역량과 연계된 교육 과정을 보완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원격 교육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타겟을 두었습니다. 21년 올해는 이렇게 만드는 교육과정이 보건의료 교육에서의 세계적 표준을 선도하고 우리가 만든 교육 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교양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원격 교육은 대응하기 위해서 질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수준을 잘 매치하고 그 맞춤형 역량의 향상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교육 성과 지표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우선 신입생 진행 단계부터 신입생들에 대한 핵심 역량을 진단한다든지 기초학습 역량을 진단한다든지 대학생활 적응력을 진단하게 하고 대학생활 설계 단계 저학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단계 고학년, 저학년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생각한 목표를 졸업 시점에 달성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졸업 후에도 발전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저희들이 역량 기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단계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진단하는 것과 이걸 통해서 정규 교육 과정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학년, 학기별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비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역량 개발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학기별로 나눠 넣었고요. 첫 번째 입학했을 때 역량을 진단했던 그 진단이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난 다음에 역량이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알고 본인이 했던 결과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트랙 기반 모듈식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 개발 저희들 체계 구축을 완료해서 앞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그거를 연차별로 이렇게 운영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졸업생들의 현장 중심 교육에 대한 만족도 지금 현재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데이터인데 21년도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 넣질 못했습니다.
18년도에서도 저희들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요. 그때 73.4%의 만족도를 가졌지만 지금 현재는 79.2%까지 상승되고 많은 학생들이 옆에 보시면 재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교육과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한 8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역량을 위해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기반 교육 과정, 교육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트랙 기반 모듈식 교육 과정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요. 정규 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손을 좀 보고 학점이 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매년 바꾸기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트랙 기반 모듈식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산업체 현장의 특정 직무, 즉 추가로 되는 직무라든지 새롭게 개발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역량 단위 또는 우리가 교육에서 다 하지 못했던 거, 정규교육에서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들은 현장 전문가가 필수로 참여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이지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발 보고서 회의하는 사진이고요. 예를 들어 요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사나 PT 지도 과정은 1에서 6개의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주제를 보시면 회원을 관찰하는 방법, 정상의 이해. 보시다시피 실제 PT를 지도하기 위해서 회원이 어떠한 상태인지 관찰하는 방법하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상담을 했을 때 나온 정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PT를 위한 이런 것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직접 설명을 듣고 실습을 하고 그런 것들의 역량을 갖추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대학이 또 자랑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역량 기반으로 하는 핵심 실무 능력 인정제입니다. 지금 한 8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던데요. 이런 핵심 실무 능력 인정제도 보시면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핵심적 실무 능력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전공별 또는 직업군별 기초가 되는 능력을 선별해서 평가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구체화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전체 과가 졸업 전에 필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다 패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안 되는 학생들은 다시 훈련을 시켜서 재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과 역량 기반 핵심 실무 능력 인정제는 지금 7개 정도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요.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패스와 non-패스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70점 미만 학생은 재평가해서 그 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사진들은 그런 내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은 치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진을 좀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대표 성과를 보면 비대면 교육 체계 구축 및 개선이라고 해서 이거는 1, 2, 3차년도 계속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문제가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이런 비대면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부분이었습니다. 19년도 보시면 대면 교과목들이 2021년 조금 늘었지만 거의 대부분 혼합이나 비대면이 거의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9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 평가를 해보니까 현재는 2학기가 진행 중이라서 1학기 것만 비교했을 때 19년도에는 강의 평가가 그다음 90점 이상으로 나왔었습니다. 20년도에 비대면을 증가시키고 학생들도 우왕좌왕, 교수님들도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점수가 80점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21년도 저희들 원격 교육 지원 센터를 만들고 원활한 접속 환경을 위한 LMS도 새롭게 구축하고 그 교수자의 다양한 교수법을 여러 가지를 연수를 하고 성과 공유를 한 그런 덕택에 지금 현재 강의 평가가
19년 수준보다 약간 높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옆에 보시면 부울경 공동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업에 선정된다든지 이거와 관련 무크와 관련된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무크의 공개 강좌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등 비대면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개선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스마트 러닝 스튜디오라고 올해 구축이 완료된 겁니다. 현재 이런 거를 통해서 누구든 어떠한 원격 강의도 잘 녹화를 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학생한테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과정의 재구조화, 올해 지금 타겟을 두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학의 6대 핵심 역량과 연계해서 교양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나와 있는 게 옴니버스 공통 교양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12월 정도에 마무리되면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피드백을 받고 내년도에 정규 교육과정화 하려고 지금 온라인 강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도 온라인 강좌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온라인 또는 대면, 비대면을 넘나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고요. 이게 잘 만들어지고 나면 공개 강좌로 전환해서 지역에 있는 산업체 또는 지역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3년 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취업에 강한 대학. 교육으로 취업을 완성하는 대학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전국에서 취업률 잘 아시다시피 보시면 전국 평균보다 항상 15%포인트 정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80% 이상을 유지한 거가 꽤 오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이렇게 지났습니다. 올해도 취업률이 86% 정도가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발표돼 봐야 알겠지만 그런 배경은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대학이 전국에 있는 국가고시 합격률보다 굉장히 높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런 거와 관련돼서 우리 대학 내에서만 이런 정량적인 값들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있는 이러한 언론에서도 대학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 대학이 거의 취업이든 창업이든 상위권에 있고요. 환경에서 조사한 것도 거의 상위권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런 학생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건의료의 표준으로 상생 협력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산업체에서 교육을 인정하면 그 대학은 지속 성장 가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19년, 20년을 비교해 보시면 산업체 만족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직무 수행 능력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졸업하는 시점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 학생들이 취업으로 연계되더라도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항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이게 종합성과의 3으로 제가 넣은 이유는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학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동안 3년간의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 종합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데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는 이런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요. 올해부터는 전문대학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메타버스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잘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해가지고 대학생활 적응 정도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효과성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실습에 응용하는 이런 VR을 이용한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는 링크 사업과 연계해서 빅데이터나 드론, 3D 프린팅 교육을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데 학점 인정 제도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분야의 역량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같이 가미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새로운 도전이고 이것들이 종합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 성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미래 100년을 위해서 또 미래 3년의 새로운 혁신 지원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요즘 하두로 들어오는 경영이 있습니다. ESG 경영.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E라는 것은 환경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청정기술이라든지 그린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는 사회를 얘기하는데 고용, 인권, 노동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즉 투명한 경영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화두가 돼서 모든 대기업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이란 곳은 어떨까? 병원에도 지금 현재 아산병원이 최초로 ESG 위원회를 발족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서울대 치과병원도 ESG를 발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경영이 지금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학도 이제 ESG 경영 트렌드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 건양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에서 ESG 경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등교육에서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또는 교과목에서도 경영학과라든지 뭐 법학전문대학이라든지 일반 학과에들에서도 지금 ESG 교과목을 개설해서 이런 것들이 무언지 이제 점점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TMP라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넘어서서 ESG로 변화되려고 합니다. ESG의 변화에서는 E와 S와 G를 어떻게 정의내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평가하는 곳에서는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변화, 즉 학생들이 주어진 환경이나 산업체에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여기서 길러진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남아 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또는 얘기하고 있는 투명 경영이라고는 거버넌스에서는 저희들이 협력이라는 모델을 뽑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대학의 여러 가지들을 학생들과 또는 대학의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해서 상호 협력을 통한 교육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ESG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대학은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해서 노력해서 학생들이 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평생 직업 교육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 미래 공감 협력의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